안녕하세요, 투스맨입니다. 오늘 소개할 환자는 해외에 거주하시는 한국인 환자입니다. 내원전 예약 당시 한국에 와 있는 동안 가능한 많은 치료를 받고 가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엑스레이 사진입니다. 치아에 많은 문제가 보이지만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임플란트가 심겨진 채로 보철물, 눈에 보이는 크라운이 장착되지 않은 것입니다. 해외에서는 임플란트 수술하는 의사와 보철하는 의사가 구분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 수술은 해당 국가에서 잘하는 분에게 진행하셨고 임플란트 크라운 보철을 재개받기를 희망하셨습니다. 임플란트, 특히 앞니의 경우에는 제가 수술한 것이 아니면 원칙적으로 진행하지 않습니다. 만약 환자분이 오셨을 때 잇몸살의 형태가 이렇거나 CT상에서 임플란트가 심겨진 형태가 이런 모습이라면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임플란트 크라운을 만들면 어떻게 해도 이렇게 치아의 치관 길이가 길어지는 것을 피할 수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잇몸뼈가 높고 잇몸이 내려가서 신미성이 전혀 없는 보기 흉한 임플란트가 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핑크 포세린으로 잇몸이 길어 보이는 것을 해결해 보려는 시도를 하기도 하지만 어떻게 해도 심미적이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보철만을 진행을 원하셔도 잇몸살의 형태, 뼈의 모습을 실제로 보고 CT로 확인하고 어느 정도 심미적으로 만들 수 있을 경우에만 진행합니다. 또한 진행한다 하더라도 해당 임플란트가 제가 사용법을 알고 있는 부품을 갖고 있는 경우에 한해서 환자가 임플란트의 본체의 정확한 제품명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가능하면 임플란트 수술 후 제품명을 차트에 붙인 그 사진을 제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해 주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이 환자분의 임플란트는 하이오센, 오스템 임플란트의 미국 법인 생산품으로 제가 가진 오스템 제품과 100% 호환이 됩니다. 정확히는 호환이 아니라 동일한 제품으로 보면 됩니다. 이 환자분의 임플란트는 2차원적인 좌우의 모습은 파노라마 사진으로 관찰할 수 있고 문제가 없었지만, 대부분의 앞니 임플란트는 뺨 쪽에 뼈가 충분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CBCT, 콤빔 CT를 찍어서 확인해 봅니다. 콤빔 CT에서 뺨, 혀 양쪽으로 보철을 만들 수 있을 만큼 뼈의 양이 확인되었습니다. 실제 입안에서 잇몸의 모양을 살펴봅니다. 정면에서 보았을 때 약간 꺼졌지만 심미적으로 크게 무리가 없는 잇몸살의 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 천장 쪽에서도 약간 폭이 부족하지만 묻어둔 임플란트를 꺼내는 2차 수술을 할 때 잇몸의 양을 확보하면 심미적으로 큰 문제가 없을 거라 판단하고 치료에 들어가기로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가 있는 치아들을 가능한 많이 치료하기를 원하셨는데 한국에 거주 가능한 기간이 최대 2개월 정도로 짧습니다. 다시 엑스레이를 살펴보면 가장 큰 문제는 신경치료입니다. 신경치료가 간략한 버전으로 불완전하게 되어 있거나 뿌리의 신경은 다 찾았지만 뿌리 끝에 염증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중 두 부분, 위 앞니 4개의 크라운과 오른쪽 아래 깨진 어금니의 크라운 치료까지만 진행하기로 계획을 세웁니다. 치료 시간을 줄이기 위해 첫날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고 환자의 치유 기간이 필요한 수술부터 진행합니다. 잇몸 아래에 묻혀있는 임플란트를 꺼내서 잇몸 상방으로 노출시키는 임플란트 2차 수술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때 평소와 달리 기존의 올세라믹 크라운을 제거하지 않고 재신경 치료부터 먼저 진행합니다. 뿌리 끝에 염증이 있어 뿌리 끝에 뼈가 높고 고름이 차 있는 것 외에도 기존 치료할 때 사용한 레진 코어가 접착이 제대로 되지 않아 분리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이 치아는 부러진 것과 같은 형태로 보고 치료에 들어가야 됩니다. 부러진 치아를 살릴 수 있을지 없을지는 지난 유튜브 영상 위에 화살표 표시를 참조해주세요. 이날 약 1시간, 아주 오랜 시간 소독을 해서 신경치료를 마무리합니다. 다음 내원 때에는 기존 보철물을 뜯어내고 치아의 충치를 제거하고 빈 곳을 레진으로 메꾸는 치료를 해주고 크라운이 들어가기 위한 치아 형태를 만들어주는 치아 삭제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때 일주일 정도 임시 크라운을 만들기 위한 시간이 걸립니다. 일주일 후 4개의 앞니 중 기존 크라운 철거를 먼저 진행합니다. 철거한 크라운의 두께가 두껍습니다. 지로코니아 크라운과 달리 도자기 재료로 과거에 사용하였던 올세라믹들은 삭제를 많이 하여야 했습니다. 이렇게 크라운이 두껍다는 것은 삭제량이 많다는 뜻으로 뜯고 났을 때 남은 치아 양이 많지 않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보통 뜯고 나면 양치 한번 할 때 환자분에게 현재 상황을 보여드리는데, 나중에 보고 가실 때에는 회복을 많이 시켜놔서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보고서 눈물을 글썽거리는 환자분도 계십니다. 앞서 보여드린 대로 사진에서처럼 상부 코어가 덜렁덜렁거립니다. 그런 부분은 다 제거하고 다시 포스트 코어로 머리를 만들어줍니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서 철근이 포스트, 코어가 콘크리트로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이 사진에서 오른쪽 송곳니 사이에 충치가 보입니다.
치아 삭제를 하고 나면 숨어있던 충치가 보입니다. 반대쪽 송곳니에는 레진 충전이 되어 있는데 레진 상태가 좋지 않아 보여 제거하기로 합니다. 원래 크라운하기로 한 치아에서 역시 충치는 많습니다. 해당 치아 레진 코어 작업 직후입니다. 오른쪽 치아도 마찬가지. 재신경 치료를 한 부러진 치아에는 파이버 포스트, 철근 콘크리트 작업을 해주고 신경 치료를 안 한 치아는 레진 코어, 콘크리트 작업을 진행해줍니다. 크라운을 씌우기 위한 외형 다듬기, 삭제 작업 후에 옆의 송곳니 충치 치료를 진행합니다. 충치를 제거하고 레진 충전 치료를 해줍니다. 재신경 치료 마무리, 레진 충전 치료가 끝난 후에 엑스레이 모습입니다. 첫날은 이 상태로 연결된 임시 크라운을 끼우고 2차 임시 크라운을 본뜨고 귀가를 합니다. 2차 임시 크라운 제작해도 일주일이 걸립니다. 동영상으로 임시 크라운의 디자인을 환자에게 보여드리고 제작을 합니다. 이때 앞니의 길이, 대칭 정도, 튀어나온 정도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크라운을 입안에 끼워봐야 어떤 느낌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시 크라운 단계에서 모양이 마음에 들거나 약간의 수정만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단계 없이 바로 지로코니아 크라운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2차 임시 크라운을 끼우는 것. 임플란트가 들어있던 자리는 수술한 상처가 다 아물고 다행히도 임플란트 크라운이 들어갈 때 좌우 잇몸의 형태가 대칭이 되도록 잇몸이 이쁘게 형성되었습니다. 지로코니아 크라운과 유사한 예쁜 2차 임시 크라운을 껴봅니다. 잇몸이 하얗게 된 것은 크라운이 들어간 직후에 생긴 현상으로 대개 하루가 지나지 않아 원래의 색으로 돌아옵니다. 신경치료를 안 한 다른 치아들이 시리고 아픈 곳은 없는지 확인합니다. 최종 지로코니아 크라운 제작을 위해 본뜨기 전 기공소에서 보다 매끈하게 다듬어야 되는 부위, 크라운이 들어갈 때 걸리는 부분에 다듬어줄 표시를 해오면 이날 추가로 치아 삭제, 다듬기 작업에 들어갑니다. 다음 단계로 진행하기 전 엑스레이를 확인해 봅니다. 뿌리 끝의 염증으로 인한 골손질은 대개 6개월 이상 경과해야 어느 정도 변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내원 시에는 녹음뼈가 다 채워져 있기를 바라봅니다. 임플란트 크라운이 연결되기 전 상부 어버트먼트의 구조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지로코니아 크라운을 제작하기 위한 색조의 체득, 쉐이드 테이킹을 합니다. 위 앞니 치료하는 도중 어금니의 치료도 병행하였습니다. 기존에 치료한 재료는 아마도 GI, 글래스 아이노머, 보험이 되는 충전 재료로 보이는데 옆면이 터져 있는 지금 충치 형태에는 적합하지 못한 치료입니다. 신경 치료 없이 지로코니아 크라운으로 치료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크라운 프랩, 치아 외형 다듬기를 시작합니다. 충치를 가능한 다 제거합니다. 저 변색된 부분은 긁히지는 않는 부분으로 충치가 아닙니다. 레진 코어 충전을 진행합니다. 다만 신경까지 근접한 것으로 보여 삭제량을 보통 치료하는 것보다 줄입니다. 지로코니아 크라운의 권장 크라운 삭제량보다 줄인 최소 삭제량 정도로 목표로 합니다. 미리 만들어둔 1차 임시차를 껴봅니다. 다행히 이 경우에는 거의 수정이 없이 들어갈 수 있어 투명할 정도로 얇게 만들어 온 레진 크라운 내부를 채우는 릴라이닝 작업을 해줍니다. 임시 크라운 내부를 채워서 두꺼워지면 임시 크라운의 색조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교합 확인. 신경치료를 안 한 치아라 일주일 이상 사용해 봐야 됩니다. 다음 내원. 어금니 지로코니아 크라운이 잘 만들어져 왔습니다. 같은 시기에 앞니 지로코니아 크라운도 만들어져 왔습니다. 완성된 지로코니아 크라운입니다. 두 번째 임시치아에서 임플란트 크라운 부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색조가 많이 돌아왔습니다. 재신경 치료한 치아의 변색도 보이지 않습니다. 기존 임시 크라운을 제거하고 남은 반투명 임시 접착제를 걷어냅니다. 매끈하게 다듬어진 치아입니다. 환자들은 많이 깍깍하고 끔찍해서 보기 싫다고 하기도 하지만 치과의사, 치기공사들은 잘 다듬어진 치아를 보면 기분이 좋습니다. 양쪽 송곳니의 충치도 깨끗이 제거되고 치료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로코니아 크라운은 시정, 껴봅니다. 오른쪽에 살펴보면 재신경 치료한 치아의 잇몸만 약간 내려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한 달 정도면 채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편에서 본 모습입니다. 최종 접착 전 엑스레이를 찍고 확인해 봅니다. 파노라마 사진과 콤빔시티 사진의 자연치 크라운, 임플란트 크라운의 외형을 확인해 봅니다. 신경치료 없이 진행한 어금니 크라운도 잘 맞고 염증이 생기지 않은 것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모든 크라운의 최종 접착을 시행합니다. 어금니 크라운 치료의 과정 요약입니다. 앞니 임플란트 2차, 잇몸 수술을 포함한 충치 치료, 크라운, 앞니 크라운 치료의 과정의 요약입니다. 전체 치료 내용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해외 거주 환자분의 하이오센 임플란트 크라운을 포함한 보철 치료 사례. 한국에 와 있는 5주의 시간 동안 임플란트,
잇몸 2차 수술과 신경치료를 포함한 앞니 4개, 어금니 1개의 치료를 완성하였습니다. 이때 병원에 내원하시기 전에 적어도 해당 브랜드의 임플란트 보철에 필요한 부품을 병원에서 구비하고 있는지 꼭 물어보시고 내원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행히 예쁘게 치료가 완료되어 만족하신 해외 거주 환자분의 치료 사례 소개를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